수상한 소문을 들을 수 있다는 이곳. 일단 사무실은 아니고요. 역시 소문 듣는 데는 뭐니 해도 여기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 진상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는데요. 자, 먼저 이원기 씨입니다. 깨끗한 물로 입안을 서너 번 헹궈내고는 양치 끝! 하지만 김명훈 씨는 좀 다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들어간 양 7, 8번을 연달아 헹궈내는데요. 약간 그 치약의 느낌이 좀 남아있는 걸 좀 더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좀 양치를 한 것 같은 느낌? 이게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 치아가 상한다고 들었거든요. 최대한 다 없애려고 하는 편입니다. 몇 번을 헹궈야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로 그 횟수는 배로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번 정도? 10번? 6번 정도? 치약 맛이 나는 게 좀 더 나아가지고 입 안에 껄껄한 게 싫어가지고 뭐 그렇게 헹구고 치아 건강에 좋은 헹굼 횟수 과연 몇 번일까요? 소문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충치를 예방하려면 여러 번 헹굴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답을 구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죠?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칫솔 가는데 이게 빠질 수 있나요? 바로 치약입니다. 치약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연마제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긁어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치약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연마제입니다. 말 그대로 치아의 겉면이 윤이 나도록 물리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데요. 하지만 치약하면 떠오르는 성분은 어쩐지 따로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불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치아 표면에 불소가 잔존하게 되면 이제 치아 표면에 이제 장벽을 형성해주고 이제 충치가 살 수 없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치약 안에는 불소 성분이 치아에 오래 접촉해야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헹궈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불소가 씻겨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인지 양치를 할 때 너무 많이 헹구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데요. 지금이라도 그 횟수를 줄여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답니다. 입안에 남아있으면 안 좋은 이것 때문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여러 가지 물질을 섞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치약으로서 어떤 형태가 완성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 자체가 또 세제 역할을 해줘요. 원래부터 나쁘지는 않아도 오랜 시간 입에 남아있으면 좋을 건 없다는데요. 계면활성제 같은 화학 성분이 이제 치아에 오래 남게 되면 입안을 많이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점막이 건조해져서 예를 들면 입안에 침이 돌고 그 다음번에 침에 의해서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고 윤활 적용이 좀 생기고 그러면 냄새도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입안이 마르면 입안에서 음식물이 붙어서 씻겨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게 부패하면서 입냄새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세정 효과를 가진 성분이 입속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 이게 무슨 소리죠? 많이 헹궈내면 시원한 느낌이 아쉽고 적게 헹궈내면 구취가 걱정이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인데요. 도대체 몇 번을 헹구는 게 최선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불소 입장에서는 오래 접촉하는 게 좋고 계면활성제는 빨리 입안에서 빠져나가는 게 좋고 이 두 개가 상충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너무 많이 하면 치약 속에 있는 불소 성분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덜 헹굼을 안 함으로써 남아있는 화학 성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고. 그래도 향긋한 치약 냄새가 아쉬우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헹궈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계면활성제가 적게 혹은 포함되지 않은 치약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7, 8번 정도는 헹구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뱉어내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 횟수를 딱 맞춘다기보다는 7, 8번 정도면 상당히 사실 많이 헹구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경 써서 안에 있는 건 조금 뱉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헹구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헹구는 것만큼 좋은 양치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할 또 하나, 이렇게 칫솔질을 죽어라 해도 수차례 물로 헹궈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땐 이만한 게 또 없는데요. 바로 입속을 개운하게 바꾸어주는 구강청결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풍문으로 듣자니 양치 후에 사용하면 치아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양치 후에 입안을 다시 한번 헹궈서 더 깨끗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일까요?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염화세틸 피리디늄이라고 주로 우리가 구강 청결제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실제 이거는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플라그 예방 효과도 있어서 널리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실제 염화세틸 피리디늄이라는 성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물질이 만약에 치아 내에 있었던 계면성제 잔류물과 염화세틸 피리디늄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치아를 오히려 착색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 가지고 열심히 칫솔질 하시고 그다음에 가글까지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걸 쓰시면 오래 쓰시면 치아 변색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양치 직후 염화세틸 피리디늄 성분으로 헹구게 되면 입속에 남은 계면 활성제와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아는 누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실험을 통해서 변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용액이 섞이자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물질이 보이시나요? 적은 양의 침전물이 쌓이고 또 쌓이면 과연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될까요? 치아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있거든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 사이에 들어가서 달라붙게 되고 그 특정 크기가 되면 어떤 이제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 의해 생긴 침전물은 처음엔 아주 작지만 몸집을 키워서 치아의 변색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청결제 안에 에탄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청결제가 또 있어요. 에탄올 들어있는 구강청결제를 쓰시면 입안이 계속 말라요. 건조해지는 건 좋진 않거든요.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구강 건조, 입속을 점점 더 건조하게 만드는 에탄올 유무는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치하고 좀 헹구시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그다음에 구강청결제 같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죠. 물로 충분히 헹궜다면 구강청결제는 하루에 2번만 사용해 주세요.